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결국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고 암호화폐는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상승의 이유는 무엇이고 과연 이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거시경제 상황부터 짚고 가야 됩니다. 지금 가격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로 볼 수 있는데요. 미국 연방의회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7주짜리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결국은 연방정부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고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소식이 전해지고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도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셧다운이 일시적이라는 낙관론이 더 우위에 있는 데다가 특히 시장이 이번 셧다운을 금리 인하의 주요 모멘텀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의약품 관세 면제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덧붙여지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에 가장 중요한 고용지표이죠.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이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이번 셧다운으로 인해서 그 지표도 발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표를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집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민간 고용지표인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가 발표가 됐는데 이 결과가 이번 주 비농업 고용지수를 대체할 수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더 크게 반등세를 보였는데요. 9월 결과가 마이너스 32,000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상치가 52,000건 상승이었는데 마이너스로 이만큼 나오면서 예상치를 충격적인 수준으로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그만큼 고용시장이 좋지 못하다라는 시그널을 주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진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늦은 시각에 ISM에서 집계하는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지표는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면서 경기가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런 시그널을 줬고요. 그리고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물가가 또 제조업에서 일정 부분 잡혀가고 있는 시그널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어제 결과들은 금리 인하를 더 지지할 수 있는 결과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용과 관련돼서는 더 악화될 수 있는 국면들도 보이고 있는데요. 셧다운 여파가 현재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고 고용 측면에서도 이미 연방정부의 행정부서들이 셧다운에 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 웹사이트의 총 구인 공고수가 87% 감소를 했습니다. 셧다운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며칠 동안에 10,000개 이상 있었던 구인 공고가 1,300개대로 줄어들었다라고 코베이시 레터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채금리에도 이 여파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셧다운이 발표되고 나서 국채금리가 급감한 움직임을 보였고 현재도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표는 2년물 국채금리인데요. 2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하락한다라는 것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CME 패드워치 툴상으로 봤을 때 시장의 기대감 상으로도 10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사실상 100%에 수렴을 하고 있고 연내 2회 관점도 전날 대비로 급등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현재 90%에 육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미 증시 대비로 더 크게 급등을 한 것은 그만큼 이 암호화폐가 유동성에 더 민감한 자산이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현물 ETF 흐름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다 2거래일 연속으로 순위입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블랙락뿐만이 아니라 피델리티와 비트와이즈, 아크에서도 순유입이 이어졌고 이더리움은 블랙락에서만 순유입이 들어왔고 나머지는 순유입, 순유출 없이 그대로 같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단기적으로 급등한 만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다 3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입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온체인 지표는 전반적으로 강세장에 더 무게감이 많이 실리고 있는 지표들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점검을 해보면은 우선 스위스 블록에서 제공하는 두 가지 핵심 지표입니다. 구조 변화 지표와 모멘텀 지표가 둘이 지금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강세장에서 이렇게 두 가지 지표가 일치가 됐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저항선을 단계적으로 돌파하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에 3번 이 흐름들이 포착이 됐는데 첫 번째는 작년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포착이 된 부분들이 있고 다음으로는 4월에 저점에서 한번 포착이 되고 여기서 반등할 때죠. 그리고 6월 말에 또 급등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 지표들의 일치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과거 사이클로 감안했을 때는 좋은 흐름을 게시할 수 있는 시그널이 일단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테이커들의 순매수량 흐름 한번 살펴봤을 때도
단기간에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순매수량이 5억 7,400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2.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 이후로는 가장 높게 나오고 있죠. 그만큼 적극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흐름에 힘입어서 크립토컨트에서 제공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이죠. 현물 시장가 누적 거래량 변화, 즉 현물 테이커 CVD가 90일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빨간색에서 녹색으로 변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매수세로 전환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 이 테이커들이 공격적으로 매수 포지션을 취하면서 모멘텀이 강세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녹색으로 한번 바뀐 이후에 흐름들 한번 살펴봤을 때 강한 흐름들이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레버리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비트코인의 미결제 악정도 가파르게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4시간 변화율에서 8.13%로 역시나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음수에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모멘텀도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레버리지가 높은 상태로 10월을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큰 관심과 선물 시장의 화랑을 의미하면서 계절적인 사이클에서도 강세 흐름들이 더 강하게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국면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레버리지가 크게 증가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또 갑작스럽게 연쇄 청산 위험들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큰 변동성을 염두에 두시고서 투자 전략을 이어가셔야 됩니다. 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가격 상승 구간에서 크게 급등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일정 부분 조정을 받고 또 다시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거래소에 비해서 코인베이스의 현물 수요가 강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얘기는 이번 상승세를 미국 기관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개인 투자자들 수요가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과열 구간에 진입하지 않았고 비트코인 가격이 정고점을 돌파하고서 더 본격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게 됐을 때 그때 개인 투자자들은 더 폭발적으로 수요가 몰려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 이후에 가격이 또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더라도 사고 팔기를 반복하는 구간이 아니라 조금 더 인내심을 내고서 시장을 더 응시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목표 가격 한번 살펴볼 텐데요. 두 가지 모델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표로는 공유를 드리지 않는데 단기 보유자 MVRV 가격 범위 지표를 통해서 이 가격 밴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했을 때 해당 밴드 가격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위의 상한선인 1표준 편차 영역까지 도달하는 경우가 많았고 올해 신고점을 도달했던 구간에서도 딱 거기서 터치를 하고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가격이 현재는 130K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단기 가격 목표로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10월로 접어들었고 이제는 계절성 이슈 그리고 대세 상승장 정점으로 가고 있는 방향성에 있기 때문에 그 가격 모델을 넘어서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다른 가격 모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온체인 트레이더들의 실현 가격 밴드를 통해서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트레이더들의 실현 가격을 돌파했는데요. 이 온체인 트레이더 실현 가격이 116K에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넘어섰기 때문에 온체인 트레이더들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이 여건들이 더 많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트레이더들의 실현 가격을 기반으로 해서 가격 모델을 살펴봤을 때 작년 두 번째 고점을 찍었던 구간에서 이 주황색 밴드 상단을 돌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이 구간을 돌파한다고 했을 때는 161.9K 정도 구간까지도 돌파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이고요. 가장 높은 구간까지 갔을 때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196.5K까지 가능하다라는 가격 모델상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작년 말 고점 대비로 했을 때 유사한 흐름을 가져갔을 때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상승할 때 이 가격 모델들도 같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모멘텀이 더 강하게 왔을 때는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도 일단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중요한 변곡점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랜 시간 동안에 105K에서 119K 박스권에서 횡보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새로운 추세를 만들기보다는 제한된 범위에서 매매가 반복되면서 이 구간에서 강력하게 매물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이제 돌파하고 나면은 이 구간이 아주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구간의 전체 거래 비중의 20%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구간에서 이제 상방 돌파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 구간을 돌파하고 더 본격적으로 올라갔을 때는 120K를 기점으로 해서는 매물대가 급격하게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고점 돌파 테스트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도 장표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거래소 보유량이 급격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고 유통 가능한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양상인데요.
자, 그런 가운데 거래소 순유출입 균형 지표를 한번 살펴보면은 음수로 전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표가 음수라는 것은 거래소로 들어오는 물량보다 나가는 물량이 이제 더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즉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고 기관 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역시도 강한 가격 상승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이 지표를 통해서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몇 가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스트래티지 설립자 마이클 세일러가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의 새로운 지침에 따라서 스트래티지가 최저 15%의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이슈가 시장에서 굉장히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슈가 해결이 되면서 미실현이 과세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됐고 장기 보유 인센티브가 더 강화가 됐습니다. 결국 정책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도 줄어든 건데요. 그러면은 앞으로 기관과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채택에서는 이 스트래티지를 넘어서 시장 전체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펀드 스트레스의 창립자이자 비트마인의 이사회 의장인 톰 리가 싱가포르에서 열린 토큰 2049 행사에 참석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가치가 현재 금의 10% 정도인데 현 수준에서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14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만약에 25만 달러까지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이더리움이 2.2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네트워크 가치가 금과 맞먹거나 넘어설 경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 220만 달러까지도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일가가 부동산 토큰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CEO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RWA를 통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의미한 자산들을 블록체인으로 옮기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트코인 이슈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솔라나를 재무전략 관점에서 채택하는 회사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비전시스 AI라고 하는 회사가 자회사를 통해서 최대 20억 달러, 한화로는 2.8조 원 규모의 솔라나를 매입하고 비축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와이즈가 스테이킹 ETF 경쟁에서 솔라나가 이더리움보다 더 우위에 설 것 같다. 또 이런 전망을 내보냈습니다.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솔라나가 이더리움과 비교했을 때 언스테이킹 시간이 짧은 것을 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최근에 46일 동안 언스테이킹 대기열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반면에 솔라나는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기관들이나 기업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투자자에게 자산을 신속하게 환매해줘야 하는 발행사 입장에서 이런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월가의 거물이 최근 펀더멘털 기반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던 아발란체를 비축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주요 알트코인을 매집하는 기업들은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CBD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파이어 차트 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빠르게 매도벽이 급조되고 가격은 그 구간을 상방 돌파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120K에서 가장 강하게 매도벽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0K 상단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매도세의 의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매수세 대비로 매도세가 더 가파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결국은 모멘텀 자체가 상승으로 향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래들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면은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꾸준히 매집 국면을 이어가고 있고요. 나머지 주체들도 주황색만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고 있고 나머지 주체들이 매수세로 전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주문량에서도 소폭 매수세가 우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흐름 자체는 상승 쪽으로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상으로 봤을 때 캡처 시점 기준으로는 118K였는데 현재 다시 확인했을 때는 119K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늘 강조드리듯이 시장의 중요한 플레이어들은 저마다 목표치도 다르고 투자 방향성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른 만큼 일시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조정 국면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현재 추세 자체가 상승을 향해 있는지 하락을 향해 있는지 그리고 주요 변곡점을 돌파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119K를 넘어서면서 중요한 저항 구간을 상방 돌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요 이평선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고 22평선이 52평선을 넘어서면서 골든크로스가 포착이 되고 MACD 상으로도 골든크로스가 포착이 됐기 때문에 현재 전반적인 차트 추세도 온체인 지표 추세와 마찬가지로 상승 쪽에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RSI가 아직까지 과매수 영역으로 전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 추세를 이어갈 여력이 더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숏포지션이 118.7K에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구간을 청산하고 올라갔고 롱포지션은 116.6K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유동성 이슈에 의한 부분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가격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또 이슈가 달라지게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 조정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강조드렸듯이 10월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우리는 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현재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조금 하락한다고 해서 매도를 반복하는 그런 전략들은 사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수익률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는 각자 투자자들마다 우리 크롱님들마다 투자 관점이 다 다르시겠지만 이번 시즌을 잘 마무리하는 것 자체에 집중을 하면서 중장기적인 전략들을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